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 책을 통해서 보호아동을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읽으시고 보호아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제대로 이해해보시고 접해보시는 분들, 또는 직접 만나는 것도 처음이신 분들, 또 저 같은 교사들에게 보호아동을 만나면 이런 것을 꼭 기억해달라,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어떤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실은 그걸 물어보셨어요, 선생님들이? 아니요, 제가 보호아동 이해 교육을 하면서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 네. 사실 그 좋은 이야기들이 일반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특별히 이 아이들 너는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모습 그대로 이게 사랑스러워, 이런 말들이 보통 일반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더 좋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더 힘들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아이들한테도 좀 불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말은 그냥 눈여겨보시고 아이들하고 똑같은, 단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힘들고 이 집단적인 생활이라든지 준비물을 좀 준비 안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서 우어서 잘했을 때, 성적이 좋을 때라든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친구들 한 번 격려해 줄 때 같은 조건에서 한 두 번 격려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 저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들이라든지 힘든 아이들이 가면 저는 일단 그 아이들한테 일단 점수를 따고 가는 거잖아요. 힘들게 성장했으니까. 공감대. 예, 공감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책이라든지 또 어디 봉사를 한다든지 정말 선생님이라면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접근이 좀 다가가면 네. 예, 좀 더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말을 특별히 뭐 의무감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건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신선한 네. 충격이랄까요? 그런 거를 받았는데, 왜냐면 뭔가 보호아동들한테는 조금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선입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사람이라면은 아이든 어른이든 보호아동이든 일반 가정의 아이든 다 네. 꼭 필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그게 기본이 사랑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교사 출신이고 교사시니까 네. 학교 현상을 먼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잘못을 하면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잘못을 했는지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흔히들 그 부모님을 보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아이가 뭐 잘못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만약에 판사거나 검사면 네. 괜찮다 하고 한번 봐줄 수 있는데 꼭 가정 환경을 보고 더 혼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 퇴소를 하고 정말 잘못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는데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니 더 형이 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넌 어떻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형이 뭐 집행유예도 아니고 돈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1년 받을 거 2년, 3년 받고 3년 받고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심사 못 받고 뭐 8년까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정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너 엄마 아빠도 없잖아, 너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아이들 놀렸을 경우에 사회에서나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이 아이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 이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이나 아동학대로 보육원에 들어가서 학교에 다닌다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반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누가 이렇게 놀렸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치니까 차별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 정상적인 그런 가정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라니까 아이들이 다른 가정을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넘어서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에게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사회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어떤 가정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아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해는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고 먼저 배려를 하는 것과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 그것이 행동에 반영되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